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남들에게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저희 집안의 가정사 때문입니다. 바로 결혼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게 된 저희 시누이의 이야기죠. 제게는 동생 같은 어린 시누이라 그런지 저는 시누이가 겪었던 그 일을 아직까지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사실 이 얘기도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것이지 10년 가까이 저희 집에서 이 일은 금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쉬쉬하기만 바빴지 그러는 동안 누구 하나 아픈 시누이를 신경이나 썼나 싶네요. 저 또한 잘 챙기지 못한 과거가 몹시 후회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라도 시누이의 행복을 빌고자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좋게 말씀드리면 대쪽 같으시고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너무 고지식하신 분들이세요. 옛날 분들이시니 보수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자이고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들이 꽤 많았죠. 저도 처음에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은근히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하시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이 중간에서 싸우기도 하고 골치를 많이 먹었었죠. 그런 실랑이에 지쳐서 저도 그냥 시댁에 들어가야 하나 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감하는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는 결혼 이후 1년의 절반은 거의 시댁에서 보내곤 했었어요. 매번 제사니 명절이니 빠지지 않는 건 당연했고 시부모님이 보고 싶으시다 하시니 마땅히 달려가야 했었죠. 그때는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라 매번 시댁에 가는 게 버거웠지만 또 소홀히 했다가는 괜히 섭섭한 말씀하시는 분들이시기에 마지못해 견디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른들께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자주 찾아뵙고 애교도 부리고 했더니 무서우시던 시부모님도 제게 잘해주셨어요. 혼낼 때는 혼을 내시지만 평소에는 당근도 주시고 잘해주시니 저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 시댁에는 남편보다 어린 띠동갑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막내 시누이가 그렇게 예뻤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처음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때 시누이가 아마 중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대학에서 동기로 만났던 저와 남편은 동갑 나이로 시누이 역시 저보다 12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제게도 한참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고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 친구가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저를 보고 새언니 새언니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말도 못해요. 착하고 조용한 성품의 시누이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누이에게 꽤 잘 보였던 듯 했죠. 새언니, 언니가 우리 오빠 여자친구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민경이 마음에 들어서 더 고마운걸? 민호한테 너 같은 동생이 있을 줄이야. 나도 민경이 같은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앞으로는 편하게 언니라고 해. 알았지? 그렇게 어릴 적부터 봐왔던 시누이는 정말 제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늘 언니가 가지고 싶었다며 워낙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저 역시도 위로 오빠만 하나였기에 처음 생긴 여동생이 무척이나 귀여웠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일부러 시누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친언니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점점 자라는 걸 보면서 저희도 20대 후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신혼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야 드디어 결혼을 했다며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지만 아직 어렸던 시누이는 오빠가 집을 나간 후로 한동안 우울해하기도 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부모님이 고지식한 성격이시고 시누이랑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라 그나마 말이 통하던 오빠가 집에 없으니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니 고민도 많고 생활도 달라졌을 텐데 시부모님이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실 리 없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시댁에 자주 찾아가며 그때마다 제가 시누이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들어주시지 않는 친구들 간의 문제나 좋아하는 연예인들 얘기도 하고 제가 시누이에게는 젊은 엄마이자 언니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남편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씩씩하게 자라라며 투정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니 딸이라고 크게 다를 것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신우가 저를 더 좋아라 했고 매번 같이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우는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통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언니, 나는 어른 되면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싶어요. 나 남자친구 만들면 언니 오빠한테 제일 먼저 소개해 줄게요. 예쁘장했던 신우이는 인기도 참 많았었는데 주변 친구들과 달리 그때까지 연애 한번 해보질 못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 때문이었죠. 친구들과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니 시누이가 얼마나 자유를 원했는지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 제 손으로 선물까지 해주며 시누이가 어른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어요. 어느덧 20살이 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누이는 여태 못해본 것들을 해보겠다며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기에 대학에 보내놓으시면 시부모님도 한시름 걱정을 더시고 시누이를 자유롭게 해주시리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대학 시절 내내 MT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엄하게 자랐다던 남편도 대학생이 된 후로는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면서 시누이는 여자아이라 안 된다고 하신 거죠. 그 일로 잔뜩 기대가 많았던 시누이는 울고불고 속상해했고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해봐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학생들 그런데 안 가는 애들 없는데 그냥 보내주시지 그러세요. 그래요. 나도 다 다녔지만 사고 한 번 없었잖아요. 어차피 가서 애들 노는 게 전부인데 뭐 걱정하실 게 있다 그러세요. 얘는 너랑 민경이랑 같아? 민경이는 여자애잖니? 시집도 안 간 애가 남자 여자 섞여서 놀러 다니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요즘 애들 발랑 까진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보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아이 어머니, 저도 학생 때 그런데 다녀왔는데 정말 별일 없어요. 사고 나는 건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학생들 다 건전하게 놀아요. 남자 여자 따로 지내는데요 뭘. 너희 부모님은 그런데 보내주셨는지 몰라도 나는 안 돼. 그러게 차라리 여대 가라고 할 때 여대를 가지 뭐 한다고 쓸데없이 남녀공학을 가서 괜히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어? 아무튼 남자애들 같이 어울리고 그런 데는 절대 못 보내니까 너네도 괜히 민경이한테 헛바람 놓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알겠니? 대학생쯤 되었으면 자식이 알아서 하게 냅두실 법도 한데 시부모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원서를 쓸 때부터 여자들만 있는 여대를 가라며 말씀하시던 분들이셨으니 그러시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시부모님의 반대로 시누이는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고 연애도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MT도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연애를 허락하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혹시나 시누이가 남자를 만나고 다닐까 걱정하며 매번 통금 시간을 정해두셨고 하루 일과를 늘 물어보시곤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별일이 없으면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야 했고 간혹 친구들이랑 놀거나 약속이 있어도 못해도 8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했었죠. 사실 8시라는 통금 시간은 제가 봐도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8시까지 집에 가려면 7시 전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술자리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친구들이랑 저녁 한번 같이 먹기에도 빠듯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축제날에도
시누이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신 분이시니 그동안 시누이의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지 제가 다 말도 하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그런 시누이에게도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누이가 거래처 직원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으니 자기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도 모르고 저희에게 달려와서는 마음이 이상하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자꾸 마음이 간질거리고 기분이 이상해요. 자꾸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핑계를 만들어서도 만나보고 싶고요. 그 사람이 착해서 다들 좋아하긴 하는데 설마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 으이그, 민경이 너 그 사람 좋아하네 뭐. 눈 감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고 그렇지? 그거 좋아하는 거 맞아. 왜 그렇게 좋으면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러지? 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언니도 나 남자랑 말도 별로 못 해본 거 알면서.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그 사람이 네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알겠어?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을 얻는 거랬어. 정말 좋아하는 거면 가서 먼저 표현을 해야지. 나도 너희 오빠한테 내가 먼저 고백했어. 좋아하는데 남자 여자 따질 게 뭐야?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가서 말하는 거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놓친다? 자기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고백도 못하고 동동 발을 굴리는 걸 보니 제 눈에는 아직도 사춘기 소녀 같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사랑을 만난 시누이를 응원하며 시누이가 그 사람과 잘 되기를 바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로 진전이 생긴 건지 시누이가 저희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왔어요. 그래도 언니 오빠한테는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사람도 우리 언니 오빠한테 인사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고요. 언니 오빠가 그 사람 한번 봐주면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지는 못하잖아. 진지하게 교제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그 남자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보게 된 청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언니 오빠, 여기 우리 태진 씨야.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장태진이라고 합니다. 민경이랑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 태진 씨와 시누이를 보니 둘 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잘 어울리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시누이가 왜 한눈에 반했는지 알 것도 같았죠. 아직 연애 초기라서 콩깍지가 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진 씨도 시누이에게 어찌나 잘하던지 그냥 바라만 보는데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아가씨를 많이 아껴준다 싶어서 저희도 나름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태진 씨를 마음에 들어 했고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별탈 없이 만남을 잘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도 시댁에 그 일을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알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통금 시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어디서 뭘 하는지 따져 물으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시누이가 결국 알리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도 그런 시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시부모님께는 시누이의 연애를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느슨해진 부모님의 감시 속에 몰래 연애를 하며 두 사람은 예쁜 커플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씩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늦게까지 놀고 싶다 할 때면 저희 부부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기도 했었죠. 어머니, 이번 주에 아가씨 저희 집에서 재울게요. 아가씨가 조카들 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저희도 아가씨한테 애들 맡겨두고 잠깐 나들이라도 다녀올까 싶어서요.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집에서 자게 하고 다음날 저희가 데려다 주려고요. 그래? 아유, 걔가 요즘 자꾸 일로 바쁘다 그러더니 그래도 기특한 생각을 했네. 그래, 니들이 챙기는데 무슨 걱정이겠냐. 그렇게 해라.
이전에도 저희 집에서 종종 자고 가기도 하고 시부모님도 저희와 함께 있다면 풀어지시기에 신우는 가끔씩 저희 핑계를 대기도 하고 저희도 나서서 신우이의 거짓말을 감싸주곤 했었습니다. 어른들께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신 시부모님의 단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이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도 나름 부모의 마음으로 신우이를 챙겼고 태진 씨를 믿었기에 두 사람을 도와주었던 거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 떨어져 있지 못할 만큼 애정이 깊어졌고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해져 갔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이 가벼운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신우이에게는 첫사랑의 첫 연애였기에 저희도 설마 결혼까지 갈 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까지 결정하고 나서야 시댁에 교제 사실을 알렸고 시부모님은 믿었던 딸의 연애 소식에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는데 어떠세요? 뭐?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그럼 민경이 네가 여태 우리 모르게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 이거니? 세상에, 일한다고 밖에 내보내놨더니 감히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처음 태진 씨를 보지 못하고 신우이가 그동안 연애를 해왔다는 얘기만 들으신 시부모님은 부모를 속이고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며 신우이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도 예상했기에 당황할 건 없었지만 계속 화를 내신다면 혹시라도 결혼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태진 씨를 보게 된 시부모님은 금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인상 좋고 예의 바른 태진 씨가 마음에 드셨는지 화는 금세 누그러지시며 두 사람이 하루빨리 결혼 준비를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 두 사람이 우리 몰래 교제해온 건 아직도 괘씸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진지하게 만났다니 다행이구나. 연애만 한다 그러면 몰라도 결국 결혼까지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 둘이 마음이 맞고 결혼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니? 민경이 너도 그쪽에 인사드리고 오고 잘 조율해서 하루빨리 상견례를 치르자꾸나. 그렇게 시댁의 허락을 받게 된 신우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다행히 그쪽에서도 예쁘고 참한 저희 신우이를 참 좋아해 주셨다고 했죠. 신우가 학교도 좋고 직업도 좋고 게다가 지금 남자친구가 첫 남자친구이다 보니 어른들 눈에는 더 좋아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쪽 어른들은 신우가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잘 자란 것 같다며 저희 신우이를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하듯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환영 속에 그 후로 빠른 시간 안에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같던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된다니 괜히 제 동생 시집 보내는 것 같고 그쪽에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심 또 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상견례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신우이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하시더니 시종일관 칭찬 일색이셨고 그 얘기에 기분이 좋아지신 저희 시부모님도 사위 칭찬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셨죠. 민경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까 했더니 다 안사돈을 닮은 모양입니다. 안사돈이 참 고우시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곱긴요. 오히려 태진이 어머님이 더 고우시네요. 태진이도 다 어머님을 닮아 인물이 좋은 모양입니다. 저희 애들 이렇게 붙여놓으니 마치 선남선녀 같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딸이라서 더 조심하며 키웠었는데 다 이런 사위를 얻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제가 아직 민경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인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참하고 제가 무슨 복에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나 싶고 이런 귀한 며느리 데려올 생각하니까 사돈께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럽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 배운 게 있으니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남편도 잘 챙기면서 살 겁니다. 사돈도 걱정 마세요. 사실 태진 씨가 어렵게 가진 늦둥이 외동 아들이라는 얘기에 혹시라도 그쪽 집안에서 저희 시누이를 무시하거나 기죽이려 하면 어쩔까 했더니 그런 걱정 하나 없이 너무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결혼식까지 별 문제도 없을 것 같았고 결혼해서도 시집살이 같은 건 없이 잘 지낼 거라 생각했죠. 집이나 혼수 문제들도 서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며 별 문제 없이 결정되어 갔고 거의 모든 결정이 끝나며 마지막으로 결혼식 날짜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신랑 쪽에서 날짜를 정해주시니 시누이도 시댁에서 날짜를 잡아주시기로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식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습니다.